네, 안녕하세요. 크포 정규교육 제4클래스 시니어 퀴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 2회차 시니어 퀴즈 채널 매출의 극대화 제작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시니어 그리고 퀴즈 채널들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저의 실제 경험담, 뭐 이제 시니어와 퀴즈 장르에 지금 하고 계시거나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앞으로 좀 겪으셔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조회수를 잘 올릴 수 있는 영상 기획법과 또 기타 매출액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니어 퀴즈 채널. 먼저 저는 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레전드 퀴즈 채널 토이푸딩이라는 채널이 있고 구독자가 무려 2,6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슈퍼 빅 채널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뭐 사실 성인들은 어린이 채널들을 잘 안 보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채널을 보게 됐는데 조회수가 우리가 보통 뭐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조회수가 10만도 있고 대박난 영상은 100만도 있고 한데, 토이푸딩은요 100만이 거의 뭐 기본으로 막 찍혀 있고 뭐 1000만, 5천만, 6천만, 심지어 6억, 5억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던 어떤 퀴즈의 어떤 규모가 다르네, 체급이 다르네,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그때 알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영상을 들어서 봤는데 전혀 아니 나도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떤 화려한 편집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가적인 느낌 같은 게 별로 필요가 없이 그냥 사람 손 나와가지고 그냥 소꿉장난을 막 하는데, 이거 뭐 나도 찍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따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가 가게 하나 차리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식당을 차리는 거랑 비슷하다 해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는 게 뭐 여러 가지 무슨 타겟층이랄지 여러 가지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장사나 사업도 해본 적이 없으면은 잘 하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토이푸딩을 한번 그럼 나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뭐 비슷하게 인형을 좀 사서 갑자기, 그래서 좀 집안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차려놓고 뭐 혼자 뚝딱뚝딱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뭐 조회수는 당연히 뭐 올라가지가 않았죠. 뭐 인지도가 당연히 없으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뭐 저는 사실은 당연히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올리면 한 100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은커녕 뭐 10도 안 올라가고 1이 바뀔까, 0에서 1이 바뀔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가 하고 저는 처음에 좀 당황을 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아직 인지도가 없으니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자. 10편, 20편, 30편 계속 만들었는데, 계속 만들어도 조회수가 0에서 1이 바뀔까 말까의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있지? 이 생각보다 100도 안 올라가네? 라는 그런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이푸딩 채널에는 유명 캐릭터 완구가 등장을 하지 않아서, 그럼 나는 뭐 뽀로로나 타요나 뭐 이렇게 유명한 어떤 장난감들을 사서 그들을 등장시키면 조금 더 그들의 인지도 빨로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같이 좀 등장을 시켜봤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죠. 나중에서야 왜 성과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어때요? 처음 영상 올렸을 때 인지도가 없는 채널은 검색을 좀 많이 노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뽀로로 타요 영상을 제가 아무리 만든다 한들 저의 영상은 뽀로로로 검색했을 때 상단에 절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도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맨 밑에 있겠죠, 어딘가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회수는 올라갈 수가 없었고 성과가 없어서, 사실 뭐 토이푸딩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 타겟 채널이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기라성 같은 글로벌 타겟의 퀴즈 대형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 검색을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서 걸리는 대로 다 구독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만드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채널들, 정말 기라성 같은 채널들의 썸네일을 보니까 웬
LOL이라는 로고가 다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장난감인데 왜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건가? 뭐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들의 그런 뭐 미국이나 이런 그런 해외 쪽 채널들 보니까 다 그 LOL이라는 로고가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장난감이 당시에 미국에 처음 등장을 해서 출시가 되어서 나오자마자 혜성처럼 등장해서 미국 장난감 판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엄청난 인기 제품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LOL 서프라이즈라는 장난감이었는데 그 장난감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막 상륙이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인기를 그 인기에 힘입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LOL 서프라이즈라는 게 인기가 많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장난감 리뷰하는 채널들 중에서 인기 정말 많은 헤이진이라는 채널에서 보통 헤이진이 언니가 장난감 뭐 리뷰를 하나 올리시면 당시에만 뭐 조회수가 뭐 한 10만 정도 선에서 이제 올라가곤 했는데 LOL 서프라이즈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100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어린이들도 이 LOL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걸 그때 알고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저의 그때 당시 이제 채널 조회수가 원래는 한 뭐 조회수가 뭐 10도 올라갈까 말까였는데 LOL 서프라이즈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50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효과 좋네. 나중에 알게 됐죠. 왜 50이 올라갔는지. 왜냐면 당시 국내 타겟 채널들 중에서는 LOL 서프라이즈 이 장난감이 국내에 첫 출시가 됐던 시점이다 보니 아직 우리나라에는 영상 자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LOL 서프라이즈로 검색을 했을 때 저의 영상이 상단으로 노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 공급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조회수가 좀 처음으로 50도 찍고 100도 찍고 했었던,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쭉 LOL 서프라이즈만 내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신문기사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 퀴즈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너무 막 막무가내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 보니까 한번 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자 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다이아TV에서 주최하는 퀴즈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라는 게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신청을 했고 열심히 영상을 정말 죽어라 만들어서 정말 너무나 행운이게도 최종 탑 11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탑 11에 주어지는 그 특전이 있었는데 당시에 다이아TV에 소속된 유명하신 그런 퀴즈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그 11팀의 수상자들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주고 같이 콜라보를 시켜주는 그런 특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대형 어떤 분을 만나서 뭐 이것저것 정말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저희 채널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떡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뭐 콜라보도 찍고 하면서 많이 좀 배웠던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분하고 콜라보를 찍은 이후로 어떻게 그분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제 채널의 영상이 어느덧 이제 한 1000단위 정도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토이푸딩 채널을 따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이푸딩 채널에는요, 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글로벌 타겟이다 보니까 그냥 음악, BGM이랑 움직임만 나와요. 그래서 대사 없이 만드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내가 너무 어떤 지금, 그러니까 채널을 너무 처음 시작하자마자 글로벌을 노린 게, 너무나 높은 장벽이었지 않나. 처음에는 한 나라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다음에 규모를 만든 다음에 다시 글로벌로 좀 해야겠다 해서 한국 타겟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언어를 많이 넣고 대사도 많이 나오고 뭐 제가 직접 등장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 썸네일도 아예 글자를 안 넣는 썸네일이었는데 이제 썸네일도 뭐 글자를 이것저것 많이 넣기도 하고 또 제목도 원래 영어로 쓰다가 한국말로 다 쓰고 하니까 역시 조회수가 그래도 뭐 몇천 정도 이렇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한국 타겟으로 했더니. 그래서 이제 뭐 국내 타겟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토이 푸딩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정말 또 레전드 토이 채널이 토이 몬스터라고 있는데
뭐 구독자 1000만 명까지 찍고 그 채널은 현재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이 넘사벽으로 올라가셔서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이미 평생 버실 돈을 다 버셨고. 그래서 이제 토이 몬스터 같은 분들도 한 1년 정도는 국내 타겟으로 시작을 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한 10만 명 정도 모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로 바꾸기 시작했다 보니까 아, 나도 좀 어느 정도 한국 타겟으로 이제 쌓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좀 국내 타겟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막 이것저것 엄청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LOL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첫 상륙을 했던 제품이었다 보니까 국내 가품 이제 어떤 다른 중국산 가품 제품이 유통이 뭐 문방구 같은 데서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짝퉁과 정품 비교 영상을 올렸거든요. 제가 어제 썸네일 강의 때도 비교 뭐 비포 애프터 이런 썸네일이 잘 먹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짝퉁 정품 이거 영상하고 썸네일 이렇게 만들었더니 조회수가 처음으로 몇만 단위를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인기가 잘 올라갔고 그 영상 다음에 당시에 이제 워너원이라는 지금은 BTS가 인기가 정말 많지만 당시 국내 이 아이돌 시장은 워너원이라는 그룹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다니엘이라는 멤버가 최고 인기가 많았는데 강다니엘 피규어를 샀어요. 정말 한정판인데 어렵게 구해서 LOL 서프라이즈의 인형과 강다니엘의 어떤 그런 뭐 사랑 이야기 이런 걸 상황극으로 좀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이제 재미나게 짜서 만들었더니 그다음에 썸네일을 조금 살짝 조금 이렇게 어린이들이 호기심 나게끔 만들었죠. 했더니 이 영상이 처음으로 제 채널에서 첫 떡상이 됐습니다. 채널을 개설한 지 7개월 만에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한 3일 만에 조회수가 한 25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첫 떡상을 제가 경험을 했고 당시에 정말 진짜 아직도 뭐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데 구독자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달라져 있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보시면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 그래프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이제 그 조회수 그래프인데 지금 엄청 위로 솟아오른 거 보이시죠? 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영상, 25만이 올라갔던 그 영상 올라갔기 때문에 채널 조회수가 이렇게 확 치솟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로 보시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영상을 올리니까 그래도 한 뭐 10,000단위 이상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전하고 후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고 구독자도 3일 만에 1000명대에서 10,000명대로 올라갔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계속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그 전보다 잘 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노렸던 어떤 토이 푸딩을 따라잡고자 하는 글로벌 요거에 비하면 뭐 겨우 뭐 10,000~20,000 정도 나오는 조회수로는 사실은 뭐 이거는 생활비도 안 돼요, 정말. 그래서 그냥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떡상이 됐기 때문에 채널을 더 성장시키고자 더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진짜 이게 한 편 만드는데 10시간씩 걸리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주 6회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뭐 낮에 어떤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 11시에 들어와서도 그때부터 이제 또 뭐 만들지를 고민을 매일 해서 새벽 막 4, 5시 뭐 6시 막 너무 잠을 진짜 안 자가면서 그 한 해 동안 제가 정신이 멀쩡했던 적이 없고 계속 몽롱했던 상태였지 않나. 그래서 제 아내가 심지어 정말 이러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진짜 가열차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 25만이 나왔던 그 영상에 그 벽을 못 넘더라고요. 그 전적을 못 넘어서 한 6개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이제는 너무 피폐해져서 더 이상 정신도 못 차리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더 이상 안 나오고 이미 영상을 200편 이상 만들었는데 더 이제 짜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고갈이 됐고 너무 힘들다.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뭐 해서 힐링의 시간을 갖자. 주 6회, 뭐 주 몇 회 이런 거 시간 지키지 말고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뭐 한 2주일에 하나 올려도 되고 한 달 정도 좀 쉬자 해서 쉬고 있었어요. 자, 쉬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2시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어떤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어떤 영상이 이상하게 댓글이 외국어 댓글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조회수가 이상하게 새벽에, 그러니까 보통 새벽에 안 올라가거든요. 애들이 자는 시간이라. 새벽에 갑자기 떡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나중에 조회수가 50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외국 글로벌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만든 영상으로.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그 영상은 국내 타겟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국말이. 그래서 내가 드디어 그렇게도 기원했던 외국 글로벌 물이 드디어 들어왔구나 해서 그 떡상됐던 영상의 속편을 계속 만들었는데 속편을 만들 때 대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 봤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무리 없이 볼 수 있도록 속편을 만들 때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게끔 만들고 대사를 다 빼고 만들었더니 첫 번째 영상은 잘 안 됐어요. 두 번째 좀 잘 안 되고 세 번째 잘 안 되고 네 번째 영상이 조회수가 300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속편을 만들었더니 1000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글로벌 물이 트이면서 그 다음서부터 쭉쭉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전이랑 후가 지금 글로벌 물이 들어온 게 요 오른쪽에 보시면 막 엄청 막 물결이 크게 치는 거. 근데 지금 왼쪽에 살짝 보시면은 그 약간 살짝 솟아오른 거 있잖아요. 그게 아까 25만 그 높은 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글로벌 물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 그 25만 올라간 건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낮은 아주 뭐 엄청 낮은 수준이 됐고 지금은 아예 체급 자체가 이제 완전 슈퍼 채널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저의 채널이.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씩 막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전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히트 쳤던 영상이 뭐였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성공은 익숙한 장르를 하되 거기에서 나만의 매력과 새로움을 찾아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LOL 서프라이즈라는 이 완구는 이 동그랗게 생긴 장난감인데 껍질을 까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 어떤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래서 다 까고 나면은 이제 안에 인형이 나오는 그런 장난감인데 그거를 이제 외국가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히트친 영상을 국내로 도입을 하면은 잘 된다. 그렇게 좀 많이 외국 거 서칭해라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외국에서 잘 된 영상들이 보면은 이 LOL 서프라이즈를 종이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뜯어서 결국 마지막에 인형이 나오게끔, 종이 인형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러디죠. 요 영상들이 외국에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내에는 아무도 그때 안 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했더니 그 영상이 잘 되면서 그걸로 이제 저는 아주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면서 새로움을 찾아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정말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도중에 2019년에 뭐 한 반년 잠깐 기뻤습니다. 반년 정말 잘 되다가 2019년 여름에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월 27일에 갑자기 그냥 날아갔어요. 조회수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날아가면서 2019년 여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키즈 채널들이 다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다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유튜브에서 키즈 채널들을 자기네들이 봤을 때 뭐 어떤 좀 뭐랄까요, 너무 많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채널들은 그냥 정리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의 채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그냥 다 폭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폭락이 된 채널들이 뭐 대충 제가 감을 잡고 보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 직접 출연하는 인플루언서형의 채널들은 많이 좀 살아남았고, 그런데 저처럼 이제 대사 없이 손만 나오는 류의 그런 채널들이 주로 이제 많이 좀 폭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널들이 폭락을 하면서 유튜브에는 단톡방이 이제 그런 폭락한 채널들끼리 서로 아름아름으로 이제 그런 온라인상에서 야, 우리 대책회의 해야겠다 해서 단톡방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톡방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 멤버들 중에서 뭐 제가 아는 그런 채널들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 퀴즈 채널들의 그런 분석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레드툴박스라는 요 그림에 제가 띄워드렸는데 레드툴박스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퀴즈 채널의 어떤 조회수라든지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 채널 운영자께서 많은 퀴즈 채널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셨고 그 사이트 운영자도 그 폭락방에 단톡방에 계셔서 그분이랑도 제가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2019년 여름에 퀴즈 대폭락이 되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중간에 확 좀 내려가는 어떤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한 12개 정도 되는 퀴즈 채널들, 이 모든 퀴즈 채널들이 다 누구 한 명이 만드는 퀴즈 채널입니다. 누구 한 명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많은 퀴즈 채널들을 공장형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계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래프예요. 이게 그분의 이제 그 자기 지금 폭락이 된 현재 어떻게 폭락이 됐는지 채널별로 꺾어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이 많이 되었죠. 자, 그래서 폭락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끼리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야, 지금 어디서 무슨 소식 들린다. 야, 이 키워드 넣고 이렇게 만들면 떡상이 된대. 그런 소문 들리면은 또 우르르 가서 그렇게 만들고 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대. 또 우르르 가서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야, 지금 액체 괴물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그 영상 만들고 거기에 키워드 이런 거 넣으면은 떡상이 막 된대. 사람들이 또 막 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 액체 괴물은 아시잖아요. 그냥 손으로 주물럭 이렇게만 그냥 영상을 만드는 너무 쉽게 만드는 그러니까 카메라 딱 세워놓고 한 5분 정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주물르기만 합니다. 이런 종류의 그냥 아주 쉽게 만드는 영상을 하루에 막 10편씩 막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막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하나가 걸린다, 얻어 걸린다, 그거가 떡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들 또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런 알고리즘의 허점을 파고드는 무수히 많은 채널들이 또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어로 제목을 쓰면 떡상이 된다는 또 그런 사례들이 또 발견이 되면서 너도 나도 막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저도 제 영상을 이탈리아어로 다 바꿔가지고 그 뭐 어떤 특정 키워드 넣어라 해가지고 넣어서 만들었는데 우르르 그렇게 가서 만드니까 유튜브 측 입장에서도 금방 그들을 발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노란 달러를 참담하게 다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이탈리아어 잘 된다고 우르르 막 이탈리아어 영상 만들었더니 노란 달러가 그냥 우르르 달리고 그 노란 달러는 검토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냥 직접 검토로 확인이 돼서 바꿀 수도 없는 노란 달러가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모 채널이 이탈리아어로 정말 재미를 봤어요. 무려 어떤 모 영상이 지금 보시면은 2019년 8월 2일에 그 채널의 뷰가 2,700만 뷰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상한 거죠.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걸려서 어떤 영상이 2,700만 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채널에서 이탈리아어로 제목을 썼더니. 이상한 거죠. 사실 진짜 이게. 근데 그런 걸 보고 너도 나도 퀴즈 망한 사람들이 우르르 달라붙으면서 야, 뭐 이탈리아어로 써보자 뭐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퀴즈 채널들이 좀 그때 당시에 자 쉽게 말해서 망했어요. 근데 정말 미스테리가 뭐냐면 보통 이제 얼굴이 등장하고 뭐 인플루언서형의 그런 채널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그럼 대사가 없이 손만 나오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채널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폭락이 많이 됐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소닉토이라는 채널이 있고요. 스위트TV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두 채널도 얼굴 등장 안 하고 대사가 안 나오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 두 채널은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아직까지도 저는 이거는 좀 미스테리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어제 말씀드렸던 엘사 게이트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퀴즈에 안 좋았던 사건들이 있었다 보니 2020년부터
유튜브는 뭐 아동용 영상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예고도 올라왔었고, 뭐 심지어는 유튜브 키즈에는 광고 수입이 없다라는 그런 소문이 막 돌면서 키즈는 하면 안 된다, 키즈 했다가 망한다, 이런 뭐 아주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어수선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존 키즈 채널들도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키즈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 잡고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갑자기 떡락이 되지 않을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헤이진이가 지니염이라는 어떤 먹방 채널을 만들었는데, 어린이 대상 먹방인데 어린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키즈인지 키즈가 아닌지 사실 되게 애매한 거죠. 보는 시청자는 분명히 타겟은 키즈인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거 너 키즈 채널이야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아니 성인이 등장하는 젤리 먹는 영상이야, 키즈 채널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불안하셨으니까 아마 이분도 이런 채널을 만드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서은 이야기라고, 이 채널도 뭐 지금 구독자 1000만 명의 엄청나게 큰 채널인데, 서은이랑 엄마가 나오는 채널인데, 서은이 엄마만 혼자 따로 나오는 채널을 또 파신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놀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타겟은 아동인데 아동은 등장하지 않다 보니 나중에 유튜브한테 아니 키즈 채널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허점을 노리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요 세 번째도 이제 마이린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마이린의 엄마가 혼자서 나와서, 근데 이분이 딱 봐도 40대신데 엄마가 나와서 액괴를 하면서 슬라임을 하면서 주 타겟 연령이었던 그 초등학생 여자들을 노린 마이맘이라는 채널을 또 새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즈가 불안하니까 키즈 경계, 키즈층을 계속 노리고 가긴 가야겠는데, 왜냐면 원래 그들의 팬층이 키즈였으니까 버리고 갈 수는 없고 안고 가긴 가야 되는데, 키즈 어린이는 등장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채널들이 속속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정말 슈퍼 빅 채널이 또 하나가 있죠. 1000만 명 구독자 넘는 도나라는, 보람튜브 회사에서 만든 도나라는 이 채널도 어린이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는 등장하지 않는데, 먹는 뭐 어떤 음식들은 젤리나 뭐 그런 것들 먹고 엄청 잘 되죠. 이 채널은 뭐 정말 너무 말도 못하게 트래픽이 너무 커서 넘사벽입니다. 도나가 잘 되니까 유사 채널들 당연히 등장하죠. 피커포키, 잼이, 그다음에 마리아와 친구들, 이분도 마리아와 아이들이라는 장난감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퀴즈 먹방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헤이진이의 오빠로 알려져 있는 럭키강이, 이분도 이런 먹방을 하셨었고요, 한때는. 그래서 그 떡락이 되는 와중에도 유튜브는 인플루언서형 채널들은 살아남겨줬어요. 그래서 뭐 버섯돌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직접 얼굴이 등장하고 상황극이라든지 대사가 나오는 이런 채널들은 전혀 끄떡이 없었죠. 정말 대단한 채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드키즈라고. 와, 이 채널은요, 지금 그러니까 위드키즈 이분이 하시는 채널만 한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다 장난 아니에요, 조회수가. 특히 이 위드키즈 채널은 글로벌로 하는 채널인데, 이게 한국인인데 동남아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사시거든요. 한국인이신데 아이랑 이제 그 아들이 나와요. 근데 되게 영상을 잘 만드셨다 보니까 웰메이드로 승부를 했더니 정말 최고였을 때는요, 이분이 위드키즈 이 채널이 일간 조회수 1000만 뷰를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죠. 근데 이제 아동용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아동용에 체크하면요, 광고 달리는 개수 자체가 줄다 보니까 수익이 1뷰당 올라가는 수익이 너무 차이가 심해서 아동용 영상 만들면서도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아동용에 체크를 안 하고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대단하신 분, 토이몬스터. 이분은요, 그런 정말 퀴즈 폭락으로 이분도 많이 폭락이 되셨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공장형 대량 생산 채널을 수십 개를 보유하고 계셨어요. 알려진 것만 한 50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이런저런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채널들이 전부 다 구독자가 막 수백만 명씩 붙어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키우는데 완전 최고의 어떤 최강자신 거죠, 이런 분은. 그래서 뭐 정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주도 분이신데 제주도에 지금 땅 부자가 돼서 이미 뭐 돈을 너무 많이 버셔서 근데
그 퀴즈 폭락과 더불어서 이분도 이제 채널을 하나둘씩 접게 되면서, 물론 이분은 이제 돈은 다 버셨고 이분 채널이 지금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뭐 하고 계신지. 근데 토이 몬스터는 어쨌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건강 정보 채널들, 뭐 사실은 시니어판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던 게 2019년 즈음이었는데, 그 전만 해도 시니어 대상 채널들, 정보 건강 채널들은 조회수가 어지간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2019년 즈음서부터 건강 채널이 되게 잘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246만 회, 228만 회, 뭐 200 몇십만 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시니어 시장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아동 채널을 잠시 쉬고 새 채널을 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제가 그동안은 사실은 성인이 어린이 채널을 하려다 보니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뭐 지금도 그렇고 가장 유튜브의 주류는 10대, 2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니까, 나 10대, 20대 웃기는 채널 그냥 나와서 나 망가지는 채널 하고 싶다 해서 예능 채널을 만들었고, 그냥 너무 센 어떤 컨셉을 했다 보니까 채널 개설 반년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바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10대, 20대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심지어는 소련 여자한테도 제 이름이 불리워졌어요. 그 소련 여자 영상에 저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나 챌린지 뭐 하는데 다음 주자 당신이야? 이러면서 그 정도로 인지도가 그만큼까지 급속도로 잠깐 시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브랜디드 콘텐츠 제한 메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왔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요, 유튜브 판을 보시면요, 급하게 올라간 채널, 갑자기 이슈 타고 확 올라간 채널은요, 인기가 금방 식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붐을 타고 확 올라간 채널 치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찐팬들이 천천히 쌓이고 오래 가거든요. 급하게 얻은 인기는 저도 급하게 식었어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잠깐 괜찮다가 식더니 뭐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나오던 그런 채널에서 많이 겨우 나오는 정도로 이제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 저도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뭐 할까, 먹방도 했다가, 그 당시에 제 딸 태어난 지 그때 뭐 얼마 1년 돌도 안 됐었던 뭐 그런 애를 데리고 뭐 나와서 뭐 하고 뭐, 예,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더니 어때요? 채널의 컨셉을 하나 주제를 잡고 그걸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렇게가 이거 했다가 안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시도 했다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고리즘은 뒤죽박죽이 되면서 채널은 점점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썸네일을 자극적으로까지 해봤어요. 뭐 합성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죠. 뭐 진짜 몸부림을 쳤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그냥 정말 심기일전해서 일단, 그리고 연령대를 좀 올려보자. 10대, 20대는 너무 변덕이 좀 사실은 좀 심한 연령대라 금방 유행이 뭐 되면 봤다가 바로 또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끈질기게 볼 수 있는 조금 연령대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자 해서 연령대를 조금씩 올려보자. 그리고 내용을 정말로 누가 봐도 뭐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내용으로 승부하자, 잘 만들어보자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신기한 과학 현상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주제로 삼아보자 해서 올리기 시작했더니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보시면 뭐 37만 회, 12만 회, 97만 회. 잘 만든 영상은 역주행을 언젠간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미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 우리 생활에 도움도 되는 꿀팁 영상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회수가 더 잘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만드는데 공은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의 보답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꿀팁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조회수가 더 잘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시니어 대상 채널로 변신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완전 저의 이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보면은 50대, 60대 이상이 뭐 한 7, 80%에 육박할 정도의, 예, 그런 채널이 됐고, 이 채널 외에도 다양한 장르, 다양한 다수 채널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채널의 운영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채널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서 제 심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한 채널만 했을 때는 그 채널이 잘 되는 흥망성쇠에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멘탈이 많이 깨지는데,
여러 채널을 하다 보니 이거 안 돼도 이거 있고 여러 개가 있어.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매출액 당연히 늘어나고요. 수입 늘어나고 마음 너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 물질적인 삶의 질이 예? 막 되게 한 채널에 목매서 조급해했던 저의 심리가 되게 뭐 편안해지면서 삶의 질도 올라갔죠. 뭐 정신적 물질적 둘 다. 특히 기업 기관과 협업을 할 때 되게 대접도 잘 받고 뭐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기관하고 무슨 협업을 하게 될 때 되게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쪽에서 대접을 해주는 또 그런 뭐 어떤 대접을 받았고 근데 다채널을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머리를 좀 쓴 방법이긴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리 영상이라든지 뭐 만들기 영상이나 손으로 뭘 하는 영상이 있다고 치면은 카메라를 한 대만 놓고 찍으시는 게 아니라 앞에 1, 2, 3 이렇게 놓고 찍으세요. 그러면 앵글이 살짝만 다르잖아요. 그 1, 2, 3번 카메라 세 대가. 그리고 1, 2, 3번 카메라가 각자 다 다른 회사의 다른 기종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게 찍고 나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한 번만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세 개의 영상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영상본으로 각각의 채널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널을 세 개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채널에서 떡상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인 내 채널, 어떤 채널의 영상을 선택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영상을 한 편만 만들어도 세 개의 영상본이 나오고 그거를 세 개의 채널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여러 대로 찍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같은 영상을 만들 때 다국어 버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로 잘 통할 만한 소재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 영상을 만드시고 한국어 버전으로 만드시고 중국어 버전, 중국어 아니고 일본어 버전, 뭐 영어 버전, 다른 뭐 언어 버전 영상 내용은 똑같은데 말만 바꾸시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리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언어만 바꾸시고 각각의 영어 채널 만드시고 한국어 채널 만드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국어 버전으로 만들면은 이게 떡상이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와 키즈 1인 미디어 동향 전파진흥협회에서 과기부에서 조사한 1인 미디어 동향인데 보시면은 거의 8년간 망하다가 극적인 반전으로 4배가 주가가 오른 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올랐습니다. 현재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브 채널 수는 3만여 개나 조사가 된 게 3만여 개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유튜브 채널 유형별 비중해가지고 뭐 음악, 댄스, 라이브, 엔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작자 1인당 평균 수입 보면은 뭐 광고도 있고 실시간 후원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시니어 장르 같은 경우는요 라이브로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정치 쪽은 생방송이 많아요. 정치 시사 채널들이 상당히 강세죠. 대선 토론을 원래 KBS, MBC에서 봐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어디서 봤어요? 우리 유튜브에서 봤죠. 3% 여기서.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국내 어떻게 보면 이 장난감 퀴즈 시장의 효시 같은 그런 채널인데 2014년부터 시작을 한 채널인데 요새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캐리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코스닥도 상장을 했고요. 상장은 아무나 합니까? 상장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도 했고요. 조회수는 보시면 인기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캐리 채널이. 그런데 매출액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다음에 이 캐리 소프트의 코스닥 주가 보시면 2021년 가장 많이 오른 주식 탑 20에 이 캐리 소프트 주식이 있어요. 무려 한 해 동안 8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물론 지금 보시면 8배 올라갔다가 다시 좀 많이 또 떨어진 모습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 올랐던 게 캐리 소프트가 캐리와 친구들 중국 전역의 IPTV 단독 채널 방영 이 건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왜 내려갔냐면 중국의 사교육이 전면 금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중국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배가 오른 그 회사가 뭐냐면 SBS예요. 2021년 믿기지 않는 반등을 가져온 가장 우월했던
이었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2021년에. 8년간 계속 망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4배가 올랐습니다. SBS가. SBS가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냐면 영업이익을 보세요. 영업이익이 2021년에 갑자기 오른 이 막대 그래프 보이시나요? 너무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SBS에 왜 말씀드리냐면 시니어 채널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바로 지상파 뉴스 채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상파의 시청률은 떨어지고 있어서 되게 요즘은 TV 안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SBS가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랐을까? 그들이 정말 콘텐츠 제작에 이제 올인을 하면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뭐 OTT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시켰어요, 사업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SBS가 많이 좀 성장을 하게 됐죠. 자,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웨이브에서 매출이 600억이 돌파가 됐고요. 뭐 주가가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SBS가 그만큼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이런 1인 미디어 쪽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들이 많이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채널 같은 경우도 제 채널도 보시면은 유튜브 스티어 분석 들어가서 보면은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다른 채널이라고 있어요. 뭐 KBS, 연합뉴스, 뭐 머니투데이 등등 해가지고 언론사 쪽 채널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니어 채널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언론사 쪽에 다른 시청자들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이제 초등학생들이 정말 뭐 꿈이 뭐 크리에이터라고 뭐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80세 할머니들도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메인 미디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주류였던 1인 미디어에 지금은 방송사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고, 시니어 채널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들이 경쟁적인 어떤 채널의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